자,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이 숫자가 많아졌네요. 한 명 앉혀놓고도 흔적도 있었어요. 아, 오랜만에 나오셨구나. 그래서 북한이 가끔 사고를 쳐주니까. 사랑해요. 뭐라고? 사랑한답니다, 장관님. 좋으시겠어요? 실속 없어. 장관님, 실속까지 말하면 욕심이 많으신 거지. 내 나이가 어때서?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북한이 음. 핵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겠다고. 고약하게 됐어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꺼져 이거 아닙니까? 그 이상이지. 담대한 구상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김여정이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 자체가 싫다. 한국말 욕하는 건 북한 애들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잘해. 잘해요? 근데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는 소가 웃을 일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원래 북한식 표현은 소가 웃다가 꾸러미가 터질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꾸러미가 뭐예요? 소개. 아, 그 내장이 이상이 생긴다? 내장, 이거 4개나 있잖아요, 왜? 소는 되살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할 수는 없고. 왜냐면은 시간 정해놓고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말하는 중간에 이제 가라고 막 그래요. 그냥. 그래도 나한테는 존댓말이라도 쓰지. 박시영 대표나 이런 사람 보면 이제 가. 자,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최고인민회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건데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좀 왕국이에요. 군주국이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전혀 지금 핵협상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터무니없이 뭐 경제적 지원을 할 테니까 핵을 뭐 포기하라 하는 식으로 물건 짜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핵 문제에 접근한 자들과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 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핵은 우리의 국채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앞에 민주는 정체고 뒤에 공화국이 국채인데 거기서 말하는 국채는 국가의 체면이라는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핵은 이미 우리의 체면이 됐다. 그로부터 이제 한 20일 후인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비핵화는 없고 핵협상도 안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경우 5가지 경우에 우리는 핵을 먼저 쓸 수 있다.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지휘부에 대한 타격이 감행됐을 경우 객관적 사실로 그런 타격이 시작됐을 때를 쓸 수 있지만 바로 이어서 또는 임박했을 때 그런 일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결정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네들을 위협하는 행위가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소위 참수작전 같은 거죠.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려고 하는 작전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자의적이고 아무 때나 핵무기가 날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관님이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선제 타격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북한을 상대하면 비핵화는커녕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만드는 정권이 될 것이다. 글쎄.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지금 딱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은 안 듣고 그런 것도 모르는 천공법사의 말만 듣고 그래. 법제화로 그럼 우리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핵 보유국을 인정받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인정받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핵 보유국이 5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먼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은 미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그 갈등이 아주 심화되는 상황이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미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때 중국,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려고 그러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우려 때문이다. 미국이 언제 북한을 공격을 해서 정권 자체를 붕괴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핵 개발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핵을 포기시키고 싶으면 그들의 합리적 우려, 너희들 체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게.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같은 걸 하면서 대놓고 참수작전을 포함시키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틀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요. 목자른 작전이잖아요. 그렇지. 김정은 목자른 작전을 거기 첨포. 저자를 참하라 하면 이제 목표라는 얘기 아니에요. 북한이 바라는 대가는 어떤 거냐.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공존하던 시절에 4.27 판문점 선언과 6.12 2018년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공동선언에서 이미 명시화됐습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도 비핵화에 협조하겠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땀이 나냐? 너무 진지하게 경청을 하니까 수밖에 없어. 긴장하신 거예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웅변을 시작했습니다. 웅변인데 원고를 쫙 외가지고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안 보이고 눈동자만 보이니까 원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긴장을 해가지고. 오늘도 그 기분이네, 지금.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공존하던 시기에는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만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했고, 미국을 설득해서.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런 합의가 나오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공로라고 봐야 돼요. 하노이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도 진심으로 믿었죠.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굿이나 부대일 정도로 시작을 하자 하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도 바람 불면서 기차 타고 하노이까지 갔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 뒤에도 6월 30일 날 2019년 6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서 김정은 불러내리고 오사카까지 온 트럼프를 서울로 끌어들여서 자유의 집에서 2시간 이상 북미 정상회담을 하도록 만들어줬던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수교도 기대할 수 있었고 평화협정도 기대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굳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경제적 제재를 받고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포기할 용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때처럼 그냥 북한이 핵을 자진해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라는 그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을 거야. 아무것도 안 하거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북핵 협상의 조건을 분명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첫째,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 것. 둘째, 미군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 한반도에 배치하지 마라.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협상에 나가겠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또 북미 협상이 계속되는 조건에서는 우리가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전략자산을 수시로 한반도 상공을 한반도에 배치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부산항에 로널드 레이건 그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중에서 제일 큰 걸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럼.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갈게 하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16일부터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 차관들이 만나가지고 차관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회를 시작합니다. 전략 자산을 띄워가지고 북한이 그걸 겁나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킨다. 그게 확장 억제예요. 이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틀렸구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고 우리는 미국의 전략자산 와서 대기하라고 하고. 북한으로서는 그렇다면 이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해버리자. 미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
미로 관계도 지금 심상치 않단 말이야. 미로 관계가 지금 불편하고 미중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이 틈새에 핵보유국인 그 두 나라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전략으로 나가려고 할 겁니다. 핵보유국끼리 군축회담을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대미 협상력은 월등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전보장회사의 상임이사국 중에 둘이 사실상 그들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나서면은 미국도 겉으로는 비핵화가 기본 정책이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비확산을 전제로 한 북미 회담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비핵화는 물 건너갔고 이제 물건 건너고 그러면 비확산. 이제 비확산을 전제로 한 회담을 하자고 그러면은 원하시면 뉴스공장에서는 안 했던 얘기예요. 다스베이다에 와서 그건 보태줘야 되지 않겠어요? 핵 군축 회담을 하자고 하면은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우리의 이 국제 정치적 지위가 현격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그 핵 비확산, 그다음에 핵 군축 회담을 동북아의 핵 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개최하게 된다. 아주 모양사납게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나마 우리가 체면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육자회담으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육자회담에 북한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이제 들어오게 만들려면은 중국, 러시아를 우리가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이 뒤에서 아니, 중국, 러시아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한테 허락을 받고 하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 자주성이라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이 점점 미국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육자회담 시즌2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좀 채택을 하라. 근데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귀를 알아들어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이 북핵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나는 77년부터 정부에서 일을 했던 그야말로 늘공의 입장에서 그리고 북핵 문제가 처음에 터졌던 90년대 초에 그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이 문제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을 정말로 현장에서 아주 뼈저리게 체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방법론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제안하는 것은 난 도리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 이번에 5월 20일 날 지금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담대한 구상을 또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미 저쪽에서 걷어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뭐는 짓이야 그게. 네. 비싼 돈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리비아의 가다피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반미를 기치로 내걸고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을 시작을 했단 말이야. 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골치를 아파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제재가 심화되기 시작하니까 가다피는 핵개발 의지를 갖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어떻게든지 저걸 막자. 영국을 그 사이에 끼워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했냐.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도 해주고 수교도 해줄게. 가다피가 그 말을 듣고 핵개발 계획을 2003년 12월 달에 포기하고 2004년 4월 달에 수교를 했습니다. 2004년 6월 달에. 날짜 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거?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예. 그런 그 기사를 읽어가면서 동그라미를 쳐요. 아니, 그러면 진짜 사진이 찍혀.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아주 불편한 장면 같은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들킨 사람들은 매우 나를 싫어해. 장관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너 2014년 4월 8일 몇 시 어디서 나한테 그런 말 했잖아. 이거 딱 기억하세요? 그렇지. 너 그때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있었잖아. 아니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도 장관님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대로 하면 되지. 야간 구름이 끊어져 버렸는데 카다피. 가다피. 그래서 미국한테 속아가지고. 미국한테 속아가지고 핵개발 계획을 포기한 뒤에 리비아에 반정부군이 생겨요.
반정부를 뒤에서 미국이 또 지원하고. 땅에서 솟아올랐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내렸겠어요? 배후 조종자가 있을 거 아니야, 반정부군. 그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싸움을 하는데 또 무기 대주지. 반정부군이 세력이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가다피가 트리폴리라는 수도에서 도망을 갈 정도였었어요. 결국 반정부군한테 잡혀가지고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2003년에 그 북한이, 아니,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도록 그 미국이 이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그 와중에 2003년 4월 달에 내가 평양을 가게 돼 있는데 가기 한 3, 4일 전에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직접 통일부 장관실로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가 리비아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핵을 포기시키려고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게 당신이 가서 좀 설득을 해달라. 하고 장관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 내가 쌀과 비료를 주는 대가로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게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보고 아, 사우스 코리안 가버먼트가 북한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특히 통일부 장관이 가서 그 설득을 하면 말을 듣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 이제 내가 듣고는 도리산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단번에 아, 미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맞는 말이지. 북한 입장에서. 에이,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때부터 그랬어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다는 것은 실제 핵실험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말을 듣겠느냐. 이번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육자회담 시즌2 아이디어를 그 잘 녹여가지고 연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 핵을 일단 비확산시키고 더 나가서는 비핵화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장관님, 이런 적으로 하자.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할 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글쎄, 다스베이다는 뭐 참모들도 볼 거고 또 혹시 뭐 법사님들이 보든지 해가지고 법사님들 아니 이 일이 되려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무슨 기회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요거를 저희가 편집해서 천공 스승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5천만 남한 국민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윤석열의 업적은 청사에 빛나게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다. 천공한테 보내는 것으로 그러면 장관님 가라고. 예. 이게 뭐예요? 구독자 수예요. 100만 넘었다고 고함 지른 게 언젠데. 네. 장관님 빨리 퇴장 좀 해주세요.